당신은 행복 자체다. 모든 이에게는 자신이 꿈꾸는 삶이 있지만 대개는 그것이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 어떤 사람은 상처와 고통으로 얼룩진 삶에 지쳐 더 나은 삶에 대한 희망을 접기도 한다. 그러나 내가 바라는 모든 것들이 이미 내 안에 완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기만 한다면 누구나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으로의 눈부신 탄생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나는 행복한가?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질문을 한다. 그런데 대부분 지극히 사소하고 순간적인 것이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질문은 놓치고 살아가기 쉽다. 첫 번째는 지금까지 후회 없는 삶을 살아왔는가? 라는 질문이다. 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다. 어떤 사람은 지난날에 후회할 일 하나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하기도 한다. 대부분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싶은 과거가 있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지나간 일은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과거의 의미와 느낌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성공해서 만족스럽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면 과거에 힘겨웠던 일들도 고맙게 느껴진다. 지난 어려움이 없었더라면 아마도 오늘의 제가 없었을 겁니다. 라는 누군가의 고백이 낯설지 않은 이유다. 반면에 지금 가난과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이라면 어떨까? 불우했던 어린 시절과 고통스러웠던 경험에 대해 고맙기는커녕 아마도 원망과 분노의 감정을 느낄 것이다. 그렇다면 보다 중요한 두 번째 질문을 던질 차례다. 지금 나는 기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의 대답에 따라 과거의 의미는 달라진다. 그리고 이 질문은 세 번째 질문인 나는 어떤 비전을 이루어 가고 있는가와 직결되어 있다. 비전은 내가 성취하고 싶은 것에 대한 생생한 이미지로 가장 행복한 상태의 이미지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늘 품고 사는 사람은 언제나 행복감을 느낀다. 처음 만나 한눈에 반해버린 여학생이 있었다. 그녀를 만나는 것이 비전이라면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 것이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다. 당신이 간절히 원하는 비전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비전을 위해 지금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지금 주어진 일을 통해 내 비전이 이루어진다면 어떤 느낌이겠는가?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삶 전체를 포괄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곧 행복의 출발점이다. 지금 나는 행복한가? 내가 원하는 행복은 무엇인가? 내가 행복하게 살고 있다면 어떤 모습이겠는가? 그것이 진정 비전이다. 그 비전이 분명하고 생생한 느낌으로 살아날 때 새로운 삶으로의 눈부신 탄생이 가능한 것이다.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우리나라 사람들을 비롯한 동양인들은 대부분 마음이 심장에 해당하는 왼쪽 가슴에 있다고 생각한다. 반면에 서양 사람들의 80% 이상은 마음이 머리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수술용 메스로 가슴을 해부하거나 두개골을 절개해서 뇌를 열어보아도 마음을 발견할 수는 없다. 마음은 신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과는 다른 차원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행복이 마음에 있는 것이라면 나의 관심을 물질적인 것에서 정신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 마음으로 돌려야 하지 않을까? 지금 나는 행복한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언제나 그렇다라고 대답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내게 뭔가 부족하거나 결핍된 것이 있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한 것을 충족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내 삶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변화가 필요하다면 무엇을 바꾸는 게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겠는가? 그것은 바로 나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자신을 규정하고 있는 내용, 자기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것이다. 눈에 보이는 존재로만 한정 짓지 말고 자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보다 진지하고 깊은 고민을 하면서 그 대답을 찾아보자. 나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중요하다. 그렇지만 아무리 지식과 경험이 많아도 본질적인 자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대답하기는 어렵다. 학자들에 따라 의견이 분분하지만 잠재의식의 힘의 저자로 유명한 조셉 머피 박사는 11개월이면 인간의 몸이 완전히 바뀐다고 말한다. 이것을 편의상 1년이라고 하면 1년 전의 내 몸은 현재의 몸과 세포 하나도 일치하지 않는 셈이다. 그러면 이전에 내 몸을 구성하고 있던 요소들은 다 어디로 갔는가? 목욕탕에 가면 그 대답을 금방 알 수 있다. 목욕 타월을 문질러 나오는 때는 땀과 먼지와 죽은 세포들로 구성된 것이니 알고 보면 우리는 때를 밀면서 조금씩 바뀌고 있는 새로운 신체를 발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내 신체가 나라고 할 수도 없다.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려 볼 때 우리는 1년 이상 혹은 그보다 훨씬 오래된 일들도 생각해낼 수 있다. 최고로 행복했던 순간이 첫째 아이를 낳았을 때라고 대답한 주부에게 그때가 언제였냐고 묻는다면, 그리고 그때가 17년 전이요 라고 대답한다면 그것은 곧 신체가 17번 완전히 바뀌는 동안 첫 아이를 품에 안았던 행복한 느낌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내 몸은 시시각각 변하지만 내가 늘 가지고 있는 생각과 느낌은 변하지 않는다. 나는 물질과 육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느낌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나는 눈에 보이는 육체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녀온 생각과 늘 느끼는 숨겨진 정서인 것이다. 그러나 나는 생각과 느낌으로 구성된 정신적 존재다로 정의하는 데 그치지 말고 한 단계 더 나아갈 필요가 있다. 정신에는 즐거움과 사랑, 용기와 감사 등 긍정적인 것과 고통, 미움, 두려움 및 원망 등 부정적인 것이 모두 담겨 있다. 그 중에서도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것이 훨씬 더 많이 인식되고 경험된다. 이것은 자신과 세상에 대해서 거꾸로 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나 부정적인 생각 및 느낌들을 진짜로 인정하는 반면 긍정적인 감정은 드물게 느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실은 정반대다. 부정적인 생각과 느낌은 진짜가 아니다. 오히려 깊은 의식으로서의 본질적인 나는 사랑과 감사, 열정, 즐거움, 자유로 표현할 수 있는 행복 자체인 존재다. 나는 조건 없는 사랑이다. 나는 싱싱한 생명이다. 나는 감사함 자체다. 나는 무한 능력의 존재다와 같은 자기 정의는 단순히 관념적인 선언이 아니다. 이것은 자기가 인정을 하든 말든 상관없이 언제나 존재하는 나의 본질적인 모습이다. 행복해지는 방법은 간단하다. 나는 본래부터 행복 자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이것이 실제감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그래서 자기를 탁월하게 정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나를 행복으로 정의하라. 내가 행복 자체라는 것을 정서적으로 분명하게 느끼게 되면 조건에 상관없이 행복을 누리는 삶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나는 행복 자체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자 김필수, 책 제목 리셋에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마인드를 바꾸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당신은 행복 자체입니다.